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2일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특별 방송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말의 남자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목요일만 되면 녹화하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 방송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초이스탁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이번에 협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도 혹시 초이스 스탁 시스템 관련해서 구독자들의 위시리스트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매주 지금 하나씩이라도 바꿔드리려고 지금 개발팀이랑 함께 매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번에 좀 확대 적용된 부분들을 하나 좀 화면을 통해서 공유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발굴 메뉴에서 저희가 그 투자 매력도에 이 업종을 넣어드렸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전체 투자 매력도 리스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크놀로지 기업만 한 보겠다, 뭐 반도체 기업만 보겠다, 이런 형태로 하면 이게 바로바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투자 매력도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레시피에 보면 여기 뭐 이런 메뉴들에도 저희가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뭐 지금 세일 중인 기업이 뭘까? 그럼 헬스케어에서는 아 얘가 지금 싸구나. 음, 뭐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뭐구나. 이런 형태의 업종들을 다 저희가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레시피에서도 이제 요 리스트 중에서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이 관심,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관심이 있는데 요 관심 종목 리스트에 보면 내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들 등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등록을 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S&P 500개 기업을 아예 다 등록을 저희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5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0개를 언제 이걸 다 보지 막 이런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관심 종목 상단에도 업종을 아예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아, 좀 관심 종목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종목 등록한 것 중에서 뭐 테크놀로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테크놀로지만 이렇게 따로 또 정리가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산업에서 다시 나는 뭐 하드웨어만 보겠다. 그럼 하드웨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건망이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본인의 관심 종목도 전부 다 이런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관심 종목들을 또 그룹별로 관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럼 화면이 자꾸 복잡해지긴 하는데 음, 내부에서는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바일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서 그걸 좀 최소화하면서 약간의 어떤 유두리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그래서 음, 조금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업종들이 이제 투자 레시피하고 뭐 관심 종목하고 이런 데 다 확장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미준 탑 12종목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하면서 맨 첫 번째 장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매트릭스 차트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스마트 스코어, 세로축에는 밸류에이션.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가 높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다.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 엑셀로 그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예, 사실 맞습니다. 저희 서비스 내에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그동안 안 해드렸는데 아, 그 안 해드렸던 이유는 종목이 많아지면 이 모바일에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거의 이거 다 겹쳐 있거든요. 이렇게 예, 특히나 모바일 하면 요만하니까 여기 종목 뭐 티커로만 딱 찍더라도 한 50개만 돼도 거의 뭐 검정색으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거는 그냥 보여드려도 못 쓰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제 음, 숨겨놨는데 예, 요번에 이제 요 업종을 거기도 붙이면서 업종을 좀 분리해서 보면 딱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 관심에 들어오셔서 이 상단에 원스톱 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원스톱 진단이라는 게 바로 이 매트릭스 차트를 한 화면에 그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음, 눌러보겠습니다. 예. 원스톱 진단을 누르면 이 검정색으로 완전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S&P 500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기업까지 넣었기 때문에 예,
뭐 어쩌라는 거지? 거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 이렇게 구현해서 안 되겠다. 다음에 개편하고 할 때 뭘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음. 대신 이제 밑에 이제 이거는 정리가 돼 있어요. 투자 유망 종목과 유의 종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종목으로 링크를 다 걸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고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관심 종목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를 원스톱 진단에 들어왔는데 투자 유망 종목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투자 유의 종목 수가 뭐 훨씬 많다던가 그러면 아, 내 포트폴리오가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내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대부분 많더라. 그러면 아, 예. 내가 종목들을 잘 골랐구나. 사실 그러네요. 이렇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저희가 이 이제 업종을 저희가 여기도 긴급하게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이 업종을 하나 넣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IT 쪽이 많았으니까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만 하면 바로 다시 쫙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중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NA라는 거는 이제 계산할 수 없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뺐고 나머지 기업들의 이 평균을 보면 여기가 저고가 여기에 투자 매력 여기에 이제 스마트 스코어거든요. 예. 이 스마트 스코어가 이제 여기 스마트 스코어인데 이쪽으로 할수록 좋은 기업 그렇죠. 우량주. 그러니까 여기가 100점이겠죠, 100점. 그래서 음. 여기 보면 NVDA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팁 탑 12개 그렸을 때 맨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엑셀로 그려보지 않고도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밸류에이션이고 여긴 고평가, 저평가니까 음. 사실상은 점수가 높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여기 있는 애들이 우량하면서도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거를 딱 알려주는 이런 음. 컨셉인 거죠.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에서 세미컨덕터 중에서 내가 관심 기업들 중에서의 평균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찍어드려요. 음. 이 종목들의 평균이 여기에요. 좋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평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네, 음. 종목 평균보다 좋다는 기업이 되는 거고 예. 예. 이 종목 평균보다 세로축으로 아래 있는 거는 더 싼 거네요. 종목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 이렇게 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의 평균이라는 개념들도 저희가 이 값들을 다 계산해서 자동으로 거기다 딱 범위를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업종에 안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 회사들까요? 뭐 이런 애들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개 기업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예. 있게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크놀로지 전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많아지고 어도비는 여기 있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진단에서 이제 요 화면이 있다는 거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막 여기 모바일에서 안 보이는데 빨리 해주세요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 모바일 개편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예. 지금 앱을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앱 개발 일정까지 지금 잡고 막 이러느라고 저희가 뭐 결제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라인업들이 돼 있다. 지금은 손을 못 대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면 또 수정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숨겨놨다가 그래도 요 업종이 붙었으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저희가 개편하기 전까지는 한 요 정도로 해서 쓰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형태대로 좀 일단 써보시면 그래도 개인이 막 점을 찍어서 엑셀로 그려본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내 관심 종목을 이 안에서 찍어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제 EPS나 이런 그 컨센서스 차트에 이렇게 전년 대비 성장률을 좀 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번 주에는 해결을 못했고 다른 요거 개발할 게 먼저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 어쨌든 안에는 다음 주 주말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 EPS, ROE 뭐 이런 컨센서스 데이터들을 제가 계산기로 해서 성장률을 높아지는지를 써보시라고 했는데 그냥 클릭하시거나 손으로 터치하면 바로 그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붙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시간을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대단합니다. 이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예전에 구독자 한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원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 저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시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번 주 방송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고요. 제가 원래 배틀을 되게 좋아해요. 그 네. 예전에 2020년에 처음에 미준 방송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구독자분들의 관심을 끌까 하다가 하나 생각했던 게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 두 개 네. 골라놓고 펀더멘탈 비교를 쭉 해서 점수 써놓고 막판에 총점 누가 이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 네네네. 기억나는 게 브로드컴하고 퀄컴하고 한번 아,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점이 똑같았어요. 퀄컴하고 아, 브로드컴하고. 그래서 결론은 둘 네네. 다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서 끝났는데 안타깝게 제가 브로드컴을 안 사고 퀄컴만 사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결론은 아니까. 네. 안타까웠죠. 네. 오늘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초이스 스탁의 시스템이 추천하고 있는 두 개의 주식, 그리고 제가 시킹 알파 시스템을 좀 뒤져봤는데, 시킹 알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주식을 우리가 좀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주식들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그리고 두 달 뒤에, 한 세 달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시스템이 더 정확한 예측력을 발휘했는지, 물론 이제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지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님이신 초이스 스탁을 모시고 어, 제가 방금 전에 미준 방송을 끝내서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 휴식을 네네. 좀 취하고 김민중 네. 대표님께서 먼저 초이스 스탁이 추천하는 이번 주의 주식을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번 주에 카테고리가 있죠. 우리가 매주 카테고리를 매달이죠. 매달 카테고리를 하나 결정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주식을 선정하는데요. 이번 달의 카테고리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경기를 타는 이러한 주식을 선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그 두 개의 조건이 완성이 된 거죠.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그러면 수많은 경기 순환주, 이미 소비재 중에 과연 초이스 스탁하고 시킹 알파는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중 대표님 먼저 초이스 스탁에서 추천하는 종목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우량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되게 잘 맞는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나는 투자하는 기간이 한 달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뉴스의 어떤 흐름이나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나오는 특히나 스마트 스코어가 점수가 높은 기업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고 투자하는 기간이 가장 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밸류에이션과 매매 타이밍까지 같이 보는 것들은 그거보다 기간이 조금 짧은 투자자한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기업에 대한 것들도 이런 설명들하고 같이 드리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형태로 따라 하시면 꼭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업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혼자서 먼저 해보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밑에 이제 발굴 메뉴를 일단 한번 누르고요. 발굴을 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 음. 다음에 저희 오른쪽에 있는 투자 매력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 매력도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투자 매력도 종합 점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3점, 뭐 엔비디아, 램 리서치, 모노리틱 파워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가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의 리스트예요. 근데 음. 장기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뉴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시장의 영향을 받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못 견딘다, 손절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고는 흐름이 안 맞는 이런 형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 점수가 좀 높은 기업들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 점수가 좀 낮은 기업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할 때 미준 대표님하고 약속한 게 이제 요 경기 변동형 기업, 네, 여기 소비재에 관련된 시클리컬 관련된 요 기업들에서 고르기로 했었고요. 예. 그래서 요 분류를 1분류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면 나머지 이제 세부 분류가 쭉 나오는데 여기 어, 보시면 뭐 주로 의류, 자동차, 백화점, 신발, 레저 뭐 이런 애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뭐 자금이 시장에 좋아지고 뭐 이런 형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쭉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분류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뭐 자동차도 있지만 부품들도 있지만 이 훨씬 종목들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서 이 세부 분류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이 대분류인 컨슈머 시클리컬에서 일단은 전체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예.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뭐 룰루레몬, 핀도핀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종합 점수이긴 한데 기업의 미래의 주가는 결국은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룰루레몬은 지금 1등이긴 하지만 이 성장성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뭔가 매우 저평가까지 빠져갖고 이렇게 있기 전까지는 주가가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가가 좀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시려면 동일한 점수라고 하면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점수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팅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소팅하는 기능은 이제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린 여기 정렬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눌러서 저는 요 미래 성장성으로 버튼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일단 1차적인 기준에서 이제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제가 그냥 100억 달러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아래는 이제 중소형주거나 아주 소형주들인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100억 달러 이상보다는 3억 달러, 20억 달러들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빠릅니다. 음. 근데 반대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지수가 한 5에서 10% 조정받았다 그러면 100억 달러 이상은 한 10% 조정받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막 50%에서 80%도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를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보수적이다 할수록 시가총이 좀 큰 데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 좀 안전한 기업을 네, 중심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쭉 정렬을 해주는데 예. 현재 보시면 이제 요 성장성이 이제 85점, 80점, 70점, 75점 이렇게 해서 쭉 정렬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 성장주 위주에서 점수가 너무 낮지 않은 형태로 이제 눈으로 쭉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리오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핀도핀도 이런 데들은 이제 중국 상장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와 별개로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중국 상장 기업은 저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빼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고른 기업이 바로 이제 요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음.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으로는 요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골랐고 그다음에 이 메르카도 리브레를 그러면 그다음에 개별 기업으로는 어떻게 분석해서 최종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메르카도 리브레를 이제 여기 그냥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음. 클릭하면 이제 바로 이게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여기 백 버튼을 누르면 원래 선택한 결과 화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음. 또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고 백 예. 버튼으로 바로 돌아오시면 되면서 리오토 눌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바로 돌아오시면 예. 되고 지금은 제가 메르카도 리브레를 골랐으니까 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는 순서를 일단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그거는 기업 개요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말이 이제 메르카도가 시장이란 뜻이고, 리브레가 자유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마켓이라는 이제 뜻인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남미에서 중심으로 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
그러니까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이제 일단 유통하는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요 두 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률이 남미에서는 굉장히 빠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좀 그래도 궁금하다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링크들을 걸어드렸는데 이런 링크들이 그냥 뭐 의미 없이 걸어드린 게 아니거든. 요 메르카도 리브레 홈페이지 링크를 바로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가서 뭐 검색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누르면 바로 음, 이런 형태로 떠서 뭐 남미 말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브라질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근데 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로 바꾸시면 돼요. 구글 한국어로. 그러면 음, 대략, 이런 거 파는 회사구나. 그럼 눈으로 보시면, 이 회사가 쇼핑몰이구나. 남미 회사, 바로 이제 회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쇼핑몰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잘 벌려면 쇼핑몰이 잘 돼야 되고, 쇼핑몰이 잘 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고 돈이 잘 돌아야 더 많은 상품들을 구매하겠구나. 그래서 경기가 좋아야지 돈을 버는 사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 밑에 보면 SE 전자공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메르카도 리브레에 바로 공시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다이렉트 링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눌러보면 네, 애드가 링크를 바로 저희가 갈 수 음, 있는 링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이 보시면 여기 뭐 8K가 나왔고 여기 뭐 10Q가 나왔고 그런데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거는 8K하고 10Q, 10K거든요. 이렇게 8K는 수시 보고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Q, 10K는 이제 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하여튼 정기 보고서를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뭐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서 뭐 재무제표의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막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이건 도대체 주석사항을 찾아봐야겠는데 할 때 여기 파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셔서 컨트롤 F키 눌러서 필요한 키워드를 치시면 딱 거기가 딱 찾아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시면 좀 좋고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8K라든지 10K 요게 이제 주로 잠정 실적이거나 분기 반기 보고서 관련된 실적들이라서 요것만 내가 원본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는 이제 요런 바로가기 기능들도 좀 투자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을 보는 진단을 하는 거를 좀 볼 텐데요. 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요 종목 진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보면 이 기업이 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뭐 재무 안전성 90점, 수익성 65점, 현금 창출력 85점, 사업 독점력 80점, 미래 성장성 8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각형에 상당히 가까운 기업이거든요. 이 오각형이 꽉 차 있을수록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0점이 넘었다 그러면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선 초우량주에 속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자공시를 다시 열어서 뭐 원본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요 아래 보시면 저희가 경쟁사를 모양을 그려드렸어요. 음,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 뭐 추이, 쿠팡.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쓱 봐도 얘가 제일 좋구나라는 음, 거를 그냥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쿠팡을 투자하실 분들이 만약 쿠팡을 검색했는데 밑에 메르카도 리브레 이렇게 꽉 차게 나왔다면 얘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의 모양들을 통해서도 빠르게 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종목 진단을 여기 세부 링크를 누르시거나 예, 또는 상단에 요 스마트 스코어를 누르면 세부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가 보면 이제 미래 성장성에 점수가 얘는 상위 1%예요. 상위 1%.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미국 상장 기업 전체 중에 상위 1%에 드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점력은 뭐 9.2%별 4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게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미래성장 높인 고성장주고요. 매출과 이익이 최소 둘 다 15% 이상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게 점수에 따라서 이게 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컨텐츠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별점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수에 맞게끔 저 컨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동일 업종, 이 업종에서 보면 평균이 성장성 1점인데 얘는 4점이니까 압도적으로 이 업종 내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성장률들도 여기 저희가 현재 요 기업, 종목, 예, 업종 이런 걸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이 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 독점력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런 성장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결국 이런 독점력을 가질수록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독점력이 바로 이제 이 버핏이 강조하고 있는 그 경제적 혜자가 넓은 기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이 미래에도 이 현재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사업 독점력이 낮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거를 계속 유지할지는 확인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높지만 사업 독립 1점이라는 것들 올해는 성장하는 건 확실해. 하지만 3년 후에는 아직은 얘가 검증이 안 돼. 라는 음, 의미인 거고 예, 얘같이 점수가 높은 거는 올해 당장 1년이 아니라 한 3, 4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갖춘 기업이다. 즉, 독점력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 성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확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사업 독점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성장성 저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꽤나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 이런 형태로 기업을 분석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음, 나머지 뭐 밑에 항목들도 다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제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진단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요 기업은 전체 상위 2%에 속하는 거거든요. 미국 상장 기업.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보는 게 요 제가 요 컨센서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 컨센서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지 그래서 2024년도에 되게 많이 이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메르카도 리브레도 주가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음, 1000달러 초반 수준에서 거의 2000달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요때 성장률이 매출액이 40%예요. 그리고 요때가 이익이 약 90%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애들도 뭐 15% 빠지고 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식에 믿음을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으면 좋은 기업들이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기능이 이런 퍼센트를 여기 탁 클릭하시면 그냥 숫자가 나오게끔 개발해서 아, 다음 주에요?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아마 주말쯤에 쳐보시면 이제 계산기가 필요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2025년도의 성장률이 21%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는 없지만 2026년도 데이터가 20%예요.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제 향후 2년 동안 2025년, 202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20% 정도 성장하는 음, 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성장하는 게 34%, 그 음, 다음에 내후년이 35%거든. 비슷한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은 20%, 이익은 35% 정도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청취자분들이 한번 딱 제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사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업이고 성장도 담보됐다. 그러면 충분히 살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싸냐 비싸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비싸냐 싸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요 위에 보시면 그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여기에는 그냥 저평가, 뭐 적정주가 나와 있지만 프리미엄 회원들은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보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 현재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시점이. 그 적정가는 저희가 여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저희가 이 가격들을 다 여기 적어드리거든요. 예, 고평가는 여기 넘어갔을 때고 저평가는 여기 이하로 떨어졌을 때라고 아예 저희가 다 찍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오르면 찍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연간 차트로 좀 살펴보면, 네, 메르카도 리브레는 1년 전에도 저평가, 매우 저평가. 지금도 매우 그러네. 저평가. 그럼 1년 전에 딱 지금부터 1년 전 시점에 약 이제 2023년 10월 26일 날 주가가 얼마였냐면 주가가 1175달러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이 2000달러거든요. 그럼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아까 보시면 EPS 성장률 그 데이터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보고 내가 요런 하락 구간들을 샀는데 만약 여기서 샀을 수 있잖아요. 저평가라고 해서. 근데 요 하락 구간을 견딜 수 있냐는 거죠. 이 견디는 건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고 컨센서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버티면 되는데 이게 예, 주가가 계속 빠지면 이게 계속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예, 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은 이런 멘탈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매출액이 20%, EPS가 30% 늘어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것도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얼마든지 시장에 따라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는 얘가 뭐 두어 달 있다 봤는데 15%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 아,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돼 나가는지를 보면 아, 밸류에이션도 되게 괜찮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었고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다음 세 번째가 그럼 수급적으로 어떠냐라는 이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비율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수급 쪽에 대한 이 레인지도 저희가 원래 뒷단에 데이터가 있는데 메인으로 빼서 아예 여기다 화면으로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저희만 보던 화면이 있는데, 그냥 아예 예, 그것도 그냥 단계를 그냥 아예 그냥 거기다 박아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요 3개월 추세를 참고로 일단 보시고요. 요 예, 3개월 추세가 이게 횡보였다가 상승이었다가 하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추세가 하락이면 이게 주가가 힘을 받기 좀 어렵거든요. 이쪽 부분들이. 예. 근데 이 메르카도 리브로가 엊그제까지는 얘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아, 횡보로 한 단계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매매 신호를 제가 한번 볼게요. 6개월 동안에 이 메르카도 리브레 매매 신호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이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런 데들이 손절이 많이 나와요. 샀다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하나 딱 잡히면 이제 이게 안 팔리는 이제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상승 추세가 강화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 시점에서 뭔가 좀 변화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얘에서 약간 거치를 하고 있었던 단계거든요. 근데 다행히 딱 반등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 이틀 동안 올라주면서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최근에 매수 그 사인이 요 리스트를 보면 8월 8일 날, 2024년 8월 8일 날 1859달러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 현재는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체 제가 그 발굴하는 리스트에서 메르카도 리브레 밑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은 또 너무 비싼 것도 있고 해서 다 쳐내다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보수적인 기업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 이제 공부도 될 겸 해서 하나를 좀 살펴드리면, 요 재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재무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 재무제표를 차트로 이렇게 아예 그냥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제 딱 와닿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이 연한산이 있고 연간이 있고 분기가 있는데 연한산으로 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한산은 뭐냐면 최근 4분기 데이터를 합산한 값이라서 연간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값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제 최근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기가 좋죠. 아, 이 회사는 진짜 뭔가 계속 성장을 해왔구나.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예상치는 아까 앞에 개요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찍혀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익률이나 순이익률들이 어떻게 개선해왔고, 음, 부채 비율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뭐 그러네요.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있고,
네, 요 배당금이 없다는 건 배당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네, 여기 뭐 이런 현금 흐름들도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이 영업활동 현금 회색으로 돼 있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약 62억 달러거든요. 예. 연간으로 환산하면. 근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은 여기 보시면 13억 9천만 달러 나오거든요. 음,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거의 3, 4배 이상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장비 깔고 감가상각하는 투자금 투자를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순이익이 적은 거지, 실제로 캐시플로우나 잉여현금 흐름은 순이익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감가상각이 줄고 하면 순이익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구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표를 훨씬 더 먼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을 보는 이런 흐름들을 하는데, 이 음,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훨씬 더 큰 상황이라서 향후에도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가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는 편이에요. 다른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저희가 자체로 생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제 티커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기 이렇게 쭉 보기만 들어오거든요. 아,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때 한번 소개해드렸다고요. 지금 매수팀이 2023년에 잘 나갈 미국 주식 성장주 했는데 예. 팔란티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팔란티어가 또 미준 탑에 있는 예,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때 뭐라고 분석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그래서 예. 눌러봤는데 이게 이제 올해 사야 할, 뭐, 첫 종목이, 제가 이번 소리는 끄겠습니다. 소리는 끄고, 이렇게 봤더니, 네, 메르카도 리브레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아, 이때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65점인데, 성장성이 엄청 높고, 이때 음, 나왔었잖아요. 거의 예, 만점에 가깝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점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낮긴 했는데, 요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되는 일이니까, 요걸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평가에 지금 여기 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음, 봤더니 주가가 1,000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달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제공한 게 2022년도 9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 그 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뭐 개별 투자로 보면 되게 좋은, 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요 메르크나 리버에 이런 컨텐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도대체 평가했을까? 우리 시스템이 잘 찾아냈을까? 예, 그래서 팔란티어를 봤더니 여기 저희가 빅데이터 수집 회사다라고 해서 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큰 성장을 예상치를 그려드렸잖아요. 예. 이 예상치가 보면 2022년 3년 예상치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좋다. 근데 저희는 이미 2025, 6을 찍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저희가 한번 푼 문제를 다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푼 문제에 대한 지금 정답지를 다시 한번 봤더니, 그때 이 샀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지금 그렇게 찍히는 데이터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팔란티어도 막 엄청 뭐 많았었죠.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올랐는데, 이 기업도 저희가 진단 점수 이런 거 다룰 때 보면, 네, 그때 41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뤘던 이유는, 여기 이제 수익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적자였어요. 다 예, 적자고, 그러니까 여기 수익성이 마이너스고, 예. 재무 안전성이 있고, 여기 맨 오른쪽 하단이 이게 현금 그러네요. 창출력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이익은 안 나더라도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 걔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들도 막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예. 매우 저평가에서 막 헤매고 있고, 그때 보니까 주가가 7.78달러 나오는 거예요. 40 네네.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40이 넘었으니까 지금 뭐 계속 막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은 호흡이 긴,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거든요. 조금은,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이스탁의 시스템의 종목들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음, 시킹 알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그런 약간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이 더 우량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성향의 것들을 좀 더 잘 맞고 고르고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첫 번째 종목은 여기 이제 뭐 뉴스에도 뭐 그전에도 제가 여기 또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우량주라고 해서 코너에 음, 그전에는 2022년 3월 달에 네, 음. 3월 달에서 네, 5가지 해가지고 요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이란 책은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서 썼던 아, 책인데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를 주로 대고 분석하는 것들을 대고 이제 모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투자전략 팀장님이 글을 쓰시고 그 협업해서 만든 이제 책이었었는데 음, 뭐 책도 두껍고 뭐 초창기에는 거의 약간 사전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내가 음, 우량주들을 한번 쭉 리스팅을 보겠다 음, 해서 네, 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데이터로 보면서 좀 리뷰해 드리느라고 이제 했던 이제 코너였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런 그 보는 종목들을 저희가 단순히 이 시스템에서 뭐가 나왔을까 사고 팔고 하면 이제 완전 시작하는 단계고 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스스로 익히시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사서 내가 먼저 매매 신호가 안 나오더라도 나는 이거는 지금쯤이면 살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호흡이 기니까. 음, 왜냐면 신호를 안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신호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딱 마주쳐야 되는데 단 1%만 높아도 신호를 안 준다고요. 근데 개인이 봤을 때는 나는 1%도 괜찮고 한 5%만 높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살 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스스로의 판단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익히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아마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업으로는 네, 메르카도 리브레를 네, 선정을 했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